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에도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에 따른 낙관론이 힘을 얻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4% 상승한 25,462.5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46% 오른 2,840.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한 7,812.0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0.05%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6%, 0.96%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한 낙관론도 여전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정부 부문 고용 감소 등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덜 증가했지만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시장 기대보다 다소 크게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7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19만 명에 못 미친 규모입니다. 반면 7월 실업률은 3.9%로 전월 4.0%에서 하락했습니다. 7월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0.26% 증가한 27달러 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1년 전보다는 2.7% 올랐으며 전달에도 2.7% 상승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3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중국 상무부가 추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의 세율은 5에서 25%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관세의 부과 날짜는 미국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속되는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선물한 거래에 20%의 증거금을 부과하는 등의 위안화 하락 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위안화 선물한 거래 위험 증거금률을 20%로 정했습니다. 은행들은 미국 달러로 발행된 선물환을 사고 팔려면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인민은행은 거시적인 금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화 안정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에 연동돼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정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히자 중국도 이에 맞서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에서 추가적인 언급이 나오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슈들 일부 시간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움직임 어떨지 살펴볼 거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9이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진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자, 8월 6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앞서 제가 말씀해드렸다시피 중국 증시에 연동돼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주 대비 0.3% 하락했고 종가는 2,287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전개 어떻게 될지 먼저 지난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소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지난주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애플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같습니다. 예. 자,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00조가 안 되는데요. 애플이 그 원달러 베이스로 그 지금 1,00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그 삼성전자 애플이 이렇게 호실적인가 이런 부분들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주에 비롯된 넷플릭스, 트위터 등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모습 보이는데 결국 애플이 1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휴대폰 쪽은 그나마 시장을 좀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지난주의 모습인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소위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통상 우리가 전쟁이 직접 총을 쏘면서 하는 전쟁도 있겠지만 이제 무역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 팩트인 것 같고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결국 무역전쟁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보겠습니다. 자, 곧 지금 보시는 그 차트 그림이 보면은 이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상하이 지수의 모습이고요. 요 검은색 실선의 모습이 미국의 다우 지수의 모습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센스 있으신 분도 느끼셨겠지만 기본 특징 관련돼서 2018년도 1월 달 어떤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1월 달 이후에 눈에 띄는 것들은 빨간색 선,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 지수가 통상 3,000선을 우리가 그 미국 어떻게 중국 상하이 지수의 소위 실무적인 선을 볼 수 있는데 3,000선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6월 초 이후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3,000선 깨졌을 때 특징주로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패자는 중국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 코멘트가 있고요. 네. 다만 7월달 이후에 오히려 미국의 다우 지수가 그 상하이 지수보다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승자는 결국은 미국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차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 관련돼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돼서 전쟁이 있을 때 자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후에 중국이 또 다른 말풍선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에 따라서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무역전쟁의 팩트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체크인 것 같고요. 지난주 중심으로 보면 무역전쟁이 상당히 좀 무관심, 즉 둔화된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지만 예상보다 이번 주에 무역전쟁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연 그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도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7월 말에 자료 나왔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니까 예상보다 좀 정확한 내용이겠죠. 한국과 미국과 경제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출을 보시면 결국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보실 때 수출과 수입의 밴드를 보면 일단 100만 불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요. 일단 만으로 보겠습니다. 자, 6만 9천 정도 되고 수입은 4만 4천 되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 이후에 2016년 그리고 2017년도에도 예상보다 그렇게 수출은 크게 축소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2018년 1사분기인데 지금부터는 결국 무역전쟁이 계속 지금보다 좀 강화된다 그러면 한국이 과연 수출이 2018년도 1사분기가 1호 979인데 이것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해서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중국 간의 부분입니다. 중국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출은 2015년도에 상당히 크죠.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단어가 13, 즉 13 정도 단어 나오고 있는데 2016년도는 12 그리고 2017년도는 14지만 여전히 최근 들어서 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보면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원화 그리고 위안화 관련된 계속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 수입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로 보면 예상보다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번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지표의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충돌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위협한 데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소장님, 양국의 협상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치닫는 거죠? 일단 뭐 각국의 국가들이 자국의 어떤 그 기업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은 관세라는 개념이 보면 타국이 해당 국가로 들어왔을 때 그 해당국의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보호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고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기업에 들어왔을 때 경제력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600억 불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중국이 좀 그 미국을 향해서 상당히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00억 불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 발언 그 전에 어떤 일이었냐면 기본적으로 지난 7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 부과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한 지난 8월 며칠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첫 주 8월 1일 알고 있는데 중국을 향해서 2천억 불 정도 고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측에 했던 얘기가 그럼 우리도 미국을 향해서 600억 불 정도 고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런 얘기했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미국은 공격적 그리고 중국은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것만큼 중국이 최근 들어서 무역 전쟁에 좀 피해자로 예상보다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글 간의 행간을 우리가 잠깐 읽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 시진핑 주석의 기본 팩트가 뭐냐면 1대1로 즉 미국을 넘어서 중국도 우리도 이제 그 글로벌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넘버원이다 이런 좀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파리 기후 협약 등 소위 그런 쪽에 계속 소위 우리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유럽 갔습니다. 유럽 가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1대1을 통해서 상당히 힘을 주겠다 이런 얘기한 그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는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보복에 대한 결과가 고작 그 600억 불 좀 어떻게 보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조금 밀리는 것은 아닌가 즉 위축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획재정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그 미국 측과 중국 측 조치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부터 시작됐죠. 5월 달부터 1차 미중 협상이 타결 실패가 됐고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문호신 미 재무장관입니다. 이때 실은 타결 실패됐지만 실패하기 전에는 문호신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리젝트 즉 타결을 실패로 만들었다 보겠고요. 또한 그 이후에 뭐 2차 무역 협상에서 타결됐다지만 그때 관세 부과 철회 공동 성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이 또다시 그 중국을 향해서 고관세 부과 정책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6월달을 넘어가겠는데요. 앞서 1차, 2차 뭐 잘 됐다고 평가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관세 부과 이거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철회의 의사를 또 번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500억 불 나오고 있습니다. 500억 불 관련돼서 현재 340억 불은 7월 6일 날 시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160억 불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60억 불이 아직까지 좀 실탄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 그 이후에 6월 18일 날 2천억 불이 이때 나옵니다. 6월 달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6월 달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다고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측의 대응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미국이 500억 불 얘기할 때 중국도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미국을 향해서 500억 불 우리도 부과할 거야. 이런 예상보다 센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7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6월 18일 날 그 미국이 그 2천억 불 얘기하고 나서는 예상보다 7월달 이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관세 부과를 넘어서 중국은 WTO의 제소 방침을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이 키를 잡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적할 수 있는 얘기가 나 그러면 WTO에 추가 제소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기본적인 트렌드가 미국이 좀 승자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속되는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에 이 빵 기업들의 주가 조정으로 촉발된 기술주에 대한 회의론이 우리 증시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선생님? 일단 그 빵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예.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빵 FANG 이거 가지고 계속 키워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빵이라는 소위 그 미국의 기술주 이끌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헤매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예. 아마 먼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미국 증시 종목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곧 보실 내용들이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말씀드려보면 지난 그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날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때 왜 급락했냐면요. 넷플릭스가 주가가 그 급락했던 이유가 이때 그 CEO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소위 이런 어떤 소위 SNS를 하고 있는데 CEO가 어떤 얘기했냐면 앞으로 SNS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지난 16일 날 이후에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도 넷플릭스를 따라 추종하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아프리카 TV를 좀 보셔야 되겠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3일 날 56,000원의 어떤 고가 이후에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해지고 있지 않지만 7월 16일 이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넷플릭스의 효과가 아프리카 TV에 같이 연동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담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최근 들어서 합병이죠. 이전에 CJ ENM 똑같은 CJ ENM입니다만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똑같이 7월 13일 날 신고가 모습 보이기 있었습니다만 16일 날 주가에 예상치 못한 하락은 결국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이 CJ ENM 즉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인터넷 쪽 관련 종목들이 약세 모습 보이는 것은 넷플릭스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억지로 좀 짜맞추는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빵 종목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봐야 되겠죠. 네. 통상 빵이라는 종목들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의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했던 것이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페이스북의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와 막상 나와보니 눈높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큰일 났다 그런 관점으로 결국 빵 종목 관련돼서 페이스북의 하락이 결국 결국 어떤 하락을 이끌었다고 말씀 들어보겠고요. 어떤 그 아마존의 주가를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스북과 다른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은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주가는 왜 이렇게 오히려 상승하고 있을까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걸 보면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책을 팔았지만 이제는 뭐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관련주 관련돼서 이제 아마존보다는 넷플릭스를 넘어서 이런 어떤 종목들이 주가에 좀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애플부터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그동안 시장에 리딩했던 걸 보면 결국 우리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 상승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좀 관건인데요. 제가 볼 때 애플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결국 중국의 MS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보다도 애플 즉 아이폰 관련돼서 프리미엄 효과 이런 부분들 상당히 리딩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차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이 차트가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곧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아마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이 애플의 주가입니다. 애플의 주가의 선이고요.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207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1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1100조 정도 되겠죠. 1100조를 이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아래 하단의 모습은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결국 상당히 50분위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만 원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뭐 개미 지옥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삼성전자,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이원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도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애플처럼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이런저런 좋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상승의 여력은 떨어지겠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빵이나 종목들이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 또 하나 우리가 신조어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발음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망입니다. MANG인데요. 예. 여기서 M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고 있죠. 또한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G가 구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빵이라는 종목 관련돼서 똘똘한 그 망이라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망이라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인 그 망이라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망의 앞에 M이 그 MS인데 주가가 6월달 이후에 46달러부터 최고도 49달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올해 3월달에 주당 59달러부터 급락하지만 결국 우리가 빵 종목보다 하락이 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최근 들어서 상당히 편입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도 구글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몇몇 종목보다, 즉 4월달 저점 이후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종목 관련돼서 이제는 빵보다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ANG 저런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틀거리를 보면 망 종목들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상승의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 어떤 좀 우려의 말씀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앞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 만한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9이 오는 9일에 미국 뉴욕에서 베일을 벗습니다. 상반기에 부진을 겪었던 이 삼성전자의 IM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문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뭐 새로운 종목, 새로운 핸드폰이 오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HT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HTS가 대부분 증권사 다 좋습니다. 이전에 HTS를 가지고 여기에 뭐 증권사에서 퍼지 기능을 도입한다고 해도 네. 제가 볼 때는 HTS가 이제 갈 만큼 갔고요. 그것처럼 핸드폰도 지금 좋아질 만큼 좋아졌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같은 소위 중저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제품이 들어온다? 이것이 결국 얼마나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전 부정적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즉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이제 9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의 9이 격돌한다는데, 제가 볼 때 격돌이라는 표현보다도 얼마나 이것이 싸게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는 휴대폰에 샤오미 여러 가지 제품 관련돼서 중국 제품들 우리가 가성비를 봤는데, 이제는 가성비도 좋지만 기능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핸드폰 안에 우리가 듀얼 카메라 아니라 이제는 트리플 카메라, 즉 카메라 렌즈가 3개 있는 것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의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과거의 애플과 과거의 삼성전자가 얼마나 격돌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회의적인 것처럼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삼성 제품이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과연 한국의 삼성전자가 과거의 혐오하는 감정, 그리고 사드 이런 이슈를 넘어서 얼마나 한국 제품들을 브랜드가 좀 높아졌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데요. 다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소위 갤럭시가 중국의 MS 1위를 달렸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19.7%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것을 보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오늘 동초가 이후에 현재 46,250원인데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2013년도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큰 틀의 모습인데, 작년 12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0.8%, 그러니까 1%도 아닌 0.8, 즉 0%로 소위 깔았다는 걸 보면 이제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IM 사업부, 그 가운데 갤럭시 어떤 브랜드는 없어졌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이번에 2018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3%, 그리고 2분기에는 0.8%이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나는 삼성전자가 비싸서, 그리고 혐오하는 감정, 그리고 사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지 않을 것이야, 그런 시그널을 정확하게 시장에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팩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말입니다. 산자부 장관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공장을 좀 갔다 왔고요. SK에서 공장 갔다 왔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8년도 7월 달이면 얼마 안 됐죠. 앞으로 10년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쪽에 약 1.5조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산자부 장관이 앞으로 10년 동안 그 정부 자금이 1.5조 투자하겠다. 이것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중국은 2025, 즉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까지 반도체 사업을 투자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얼마나 투자한다고 밝혔냐면 1조 위안, 최근 들어서 뭐 위안화가 좀 떨어졌겠습니다만, 그 위안화, 그 원 위안화의 개념을 보면, 앞으로 그 2025년까지 17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1.5조 투자하겠다,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15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정부 관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과거에 어떤 그 상당히 기술력만 보고 그 1.5조 투자하겠다는 걸 보면 그만큼 정부가 바라본 시각이 좀 틀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해 보면 중국은 반도체 그리고 IT 이런 쪽에 상당히 약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 이런 차원에서 170조 투자하겠다 그런 걸 보면 예상보다 중국이 지금보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을 정리해 보면 그만큼 중국이 그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의 그동안 과거의 기술력 갭을 바짝 좀 줄이겠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앞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다만 여기서 한국이 지난 상반기 수출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은 분들 지켜보시니 뭐냐면 13개 품목입니다. 13대 품목이면요. 올해 상반기 한국을 먹여 살렸던 종목인데요. 13개 품목 관련돼서 보시면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상반기 때 반도체가 수출이 작년보다 약 50% 급증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느는 것이 뭐가 있나요? 석유화학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 육과와도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논의해보서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그러니까 반도체와 컴퓨터가 상반기 때 한국을 먹여 살렸다 이렇게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도 선박이 결국 그 55% 거의 반토막이 나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이 어땠죠?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데크의 그 수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결국 데크 소위 그 야드라고 그러죠. 그 배 조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야드에 결국 어떻게 보면 배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됐었는데 지금은 야드에 어떻게 보면 그 만들 배가 없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앞으로 13개 품목 관련돼서 반도체와 컴퓨터가 그나마 먹여 살려고 있는데 네.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돈으로 170조 투자하게 된다면 이 반도체도 일정 시간 지나가면 선박처럼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현재까지 트렌드는 좋지만 앞으로 결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예상보다 그나마 한국의 수종산업인 반도체와 컴퓨터도 선박처럼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려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9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삼성 갤럭시 S9의 고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지난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냈었습니다.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어려울까요, 소장님? 일단 제가 볼 때 그런 판단은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판단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으로 삼성전자 관련돼서 결국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나 그런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 네. 결국 그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사기 좀 비싼 종목이었죠. 물론 지금도 이게 착시 효과가 있어서 5만 원 이하지만 결론적으로 비싼 종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서 유의점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5월달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죠. 5월달 이때 모습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결국 50분의 1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5만 원대야 이런 얘기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4월 말 5월 초죠. 이때 액면 분할 이후에 그 다음날 즉 53,900원 이후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45,250원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 이 기간 중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들의 누적량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네. 개인들이 이때 어마무시하게 매수했고요. 즉 개인으로 보면 소질권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그 개미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삼성전자도 개미지옥이라는 얘기 할 정도로 삼성전자 관련돼서 개인들은 많이 매수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지난 6월 달에 순매수가 있었고 큰 틀에서 보면 외국계가 최근 들어서 매수했던 날보다 누적적으로 매도한 날이 많았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좀 화면에 보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정리해 보면
기관들의 모습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삼성전자 주당 7만원, 8만원 갑니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5월달 이후에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도량이 그 데일리 기준으로 매도한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 보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냉담하다. 즉, 매도를 많이 했다. 그것을 보면, 하락할 여지가 일단 수급을 보면 많다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품주 쪽으로도 부정적인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 무역전쟁 관련돼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결국 어떤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맨 패턴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따라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과 그 한국이 양대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것을 좋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승의 폭이 조금 있었다는 것은 무역전쟁 관련돼서 미국이 둔감해졌다. 즉 한국인의 투자자들도 중국보다도 미국을 바라봤던 것들이 일단 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지난주 한 주의 모습을 좀 잠깐 좀 트렌드를 좀 가져보면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외국계가 매수한 날이 매도한 날이 많았습니다. 다만 매수했던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IT 쪽에 매수가 집중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동안 주가가 2280선 즉 2300선 전에 움직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연기금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중심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봐야 되겠는데, 연기금이 즉 7월달 이후에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주까지 제가 볼 때도 매수한 날이 7월 30일 날 고작 66억 매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매수한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서 주식운용 관련돼서 이렇게 소위 임원들이 계속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하지만, 또한 증권사에서 2300선 전후에 매수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아직까지 매수한 날이 거의 없다는 걸 보면,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무역전쟁 관련해서 시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나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8월 2일 날 개인들이 주가가 밀릴 때마다 3,700억 정도 공격적으로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관과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인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공격적인 매수가 지난주에 덜 들어왔다는 거 보면 이번 주의 시장 좀 핑계 같습니다만 무역전쟁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 상당히 소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먼저 미국의 3대 이슈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좀 감소했는데 질적인 개선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는 감소했지만 임금 상승률 등 또 제조업 전문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질적 개선이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600억 규모죠, 지금 5%에서 25% 사이에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막관세를 놓는 지금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기업 실적 호조가 미국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프트 하인츠 지금 2018년 2분기 결산 매출이 거의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8%나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 정도 상승이 올라가고 있고요. 월마트, 코카콜라, 존앤드존스 등 소비재 관련 주조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S&P 기업이 지금 거의 2분기 실적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금일 디즈니, 소프트뱅크 등등 지역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는 거, 과연 기업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기업들도 호조세를 계속 이어갈지가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먼저 그러면 지수 상단의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41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라는 건 이미 투자자들이 다 아실 부분이신 것 같고요. 또 중단으로는 7,391, 7,405포인트. 궁극적으로는 7,400포인트 지지 여부가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단으로는 7,360포인트. 금일은 지금 위에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또 기업 실적 발표로 남아있기 때문에 7,4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하단 눌림 시 7,360까지 열어두시고 눌림 시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6일날 발효되는 미국에 지금 이란 제재가 있습니다. 물론 유가 석유의 제재에 관해서는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 우주, 자동차, 금속 등등 석유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란 제재가 6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 흐름이 과연 유가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금 관건입니다. 하지만 상단으로 일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69불, 그리고 위에 가장 최상으로는 69.26포인트, 또 하단으로는 68.45, 가장 최하단으로는 67.85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급 하락 장세를 나왔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일은 69불 전까지는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매수 접근은 상단에 전일 고점이 69.24 라인이 갱신되고 나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자,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단의 포인트를 보시면 1.1650 라인, 중간으로는 1.16240, 또 1.16150, 최하단으로는 1.159400인데요. 지금 하단의 모양새를 좀 보시면 거의 하단 지지대에 맞을 때마다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일 하단 지지 여부가 지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에 좀 유의하면서 하단 지지대 붕괴 시에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모양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가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나서 매도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지금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지금 임금 상승률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다시금 하락으로 지금 전환한 상황인데요. 금일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매수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1225포인트 안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단 라인대로 보시면 1216포인트, 1212, 상단으로는 1228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매수 조건은 1225포인트를 안착 시에 매수 접근을 하시고, 하단 돌파 시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 여부 및 1225포인트를 지금 위로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매 접근법을 좀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 주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 전략 여쭤보죠.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설익은 밥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 증시가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중국 증시가 지금 시가총액이 일본에 지금 밀려서 세계 3위로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려됐고요. 미 증시 통상 우려에다가 유동성 부족, 제조업 등 경기 둔화 등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심리가 중국 쪽에 좀 위축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국내 증시 또한 지금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의 수급이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안정세에 접어들기 멀었다. 그리고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단지 기술적 반등인 저가 매수세 유입은 이어질 듯 하지만 지금 하단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지금 하단 지지대를 보시면은 293.30 라인과 중단에 294.75 라인, 상단으로는 295.75, 296.15 라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 증시가 지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증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무역 관쟁 우려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세만 단지 이어지고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단순히 모멘텀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일도 국내 선물은 단기 매수 접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주셨고요. 오늘은 주식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주 있다고요? 네, 금일 추천주를 조금 한 종목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은 지금 국내 선물 시장이나 증시가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캐몬입니다. 단축코드번호는 217600이고요. 캐몬백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코아템이 지금 상한가가 있었죠. 그래서 계열사입니다. 비임상 CRO 전문기관이고요. 제약사, 신약 개발 등 용역 의뢰가 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좀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비 평가에 관한 법령, 일명 화학물질 평가법입니다. 이게 개정으로 인해서 화학물질 대상이 크게 좀 확대됐다. 그래서 이 업체에 관해서는 수혜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점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금 저점이 낮아지는 모양새를 나타내다가 지금 결국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요일 종가 라인을 보시면 2130원 정도인데 금요일 이 고점을 지지선을 넘어가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장전입니다만은 너무 단기 접근으로 지금 추천을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매수에 임하지 마시고 좀 눌림시 2,000원 이하까지 좀 눌림시 차분히 기다렸다가 꼭 금일이 아니더라도 단기 매수 접근은 그냥 잡히지 않으면 보내준다 이런 전략으로서 1950원 이하에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목표가는 지금 2,600원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3,000원까지. 만일 금일 상승이 있게 되면 1차적으로 먼저 물량은 2,600원 정도에 7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거는 3,000원 정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1,750원 정도 하단 라인 5일선 부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었던 캐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 쇼인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천주에 대한 의견 들을 거고요. 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추천주, 또 특징주,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내륙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단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때문에 속초는 한낮에 28도로 30도 아래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내륙으로는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서울, 대전 35도, 광주, 대구 36도로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엔 부족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서실 땐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전국 내륙과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에 5에서 50mm가 예보되어 있고요. 많은 곳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100mm 이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춘천 3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강릉 29도, 속초 2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전주 35도, 부산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비와 함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한 주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